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내년 변리사 시험 1차 민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1년 동안 열심히 강의할 민법 강사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영상을 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같아가지고 특별히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셔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시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이제 기숙 공간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을 매일 만나죠. 매일 만나면서 상담하고 또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그런 좀 느낌, 깨달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올해는 좀 커리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했던 부분을 추가하는 커리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티패스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은 2027년도 2월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는 당장 코앞에 이제 시험이 있는 2026년도 2월달 시험 볼 제 기존 수강생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한테 제가 먼저 할 거를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2027년 2월 새로운 수강생 분들을 위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돼가지고 제가 이제 문의가 있을 때마다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좀 미뤘었거든요. 이제 좀 제가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제가 1년 커리 한번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1년 완성 합격 로드맵인데요. 자, 먼저 인문특강인데요. 제가 인문특강 처음 시작할 때 인문특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자, 인문특강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우리 나중에 이제 1년 중에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 보면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이제 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1을 배울 때 9를 알고 있어야지 1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3을 배울 때 7을 알고 있었을 때 3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묘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전반적인 민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었을 경우는요, 1, 2, 3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인문특강의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민법상 4개의 대표적인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법 전반적인 내용하고 기초에 대해서 정립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걸 꼭 듣고 기본 강의를 수강해야지 1, 2, 3, 4, 5를 공부할 때도 6, 7, 8, 9, 10을 제가 언급해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특강이 필요한 건데, 자, 인문특강에 대해서 수강하실 때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께서는요, 반드시 수강하시고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총 2번 정도 들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해서 첫 번째 들을 때야 1.2배속 정도로 들으시되, 두 번째 들으실 때는 2배속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빨리 쫙 들어버리시면요, 이 민법의 틀이 잡히게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1년 이상 민법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다른 학원에서 이제 수업 듣고 저한테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수강하시는 게 기본 강의 들으실 때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민법을 강의할 때도 강사마다 특징이 다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인문특강을 수강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내가 무슨 인문특강이야 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렇게 강의 시간이 길지는 않으니까요, 꼭 한번 들으시고 이제 기본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번 기본 강의인데요. 기본 강의는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은 기본 강의할 때 되게 어려운 판례나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서 다음 순환 때, 중급 강의 때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 강의인데 12월 1일부터
1월 중순 사이에 이제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게 선생님 2026년도 대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작년 기본 강의를 수강할까요? 아니면 이제 올해 기본 강의에 대해서 수강할까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는 저는 이제 단언하건대 최신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유는요. 2026년 기본 강의를 촬영하고 저는 또 1년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들 1년 동안 또 뭐 강의라든지 기타 등등등이 발전됐겠죠, 여러분들. 이 사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요, 발전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1년 상간에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위 업글이 됐을 거니까 당연히 최신 강의를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민법 공방 세 판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요 교재 보시게 되면 부록도 있을 거예요. 부록이 있는데 부록을 보시면 한번 화면 잠깐 띄워두시고 해서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그리고 법원 쪽에 있는 그런 모든 기출 문제 중에 제가 조문을 전부 다 추출해 가지고요. 완전히 100% 똑같은 거는 조금 삭제했지만서도 거의 다 반영해가 여러분들 조문 기출 지문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전부 다 모았거든요. 제가 이제 시공간에서 공부하시는 변리사 친구분들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시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판례보다는 민특상디 조문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하세요. 일단 조문 판례는 여러분 호흡이 길기 때문에 계속 해독을 하다 보면 문장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익숙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조문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완전히 암기를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문장을 읽어가지고 뭐 추측하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할 때에 조문보다는 판례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쯤 갔을 때 조문 부분에서 이제 소위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민법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 하기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민법 조문만큼은 거의 90% 이상 완전히 전복할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준비한 게 이 부록에 있는 조문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이걸로 여러분들 복습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복습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처음에는 민법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습 강의 크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조문 복습 강의의 경우에 누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돼버리면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민법 총칙하는 기간 동안은 민총을 계속 1조부터 계속적으로 봐주시고 또 물권법 할 때는 185부터 계속 푸시고 이렇게 계속 누적적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요. 아마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 하기 이전 단계에서 민법 조문에 대해서 한 90% 이상은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민법 조문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되면요. 문제풀이 이후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민법 때문에 크게 고생할 일은 없기 때문에 요 부록도 이제 필요하고 올해 기본 강의에서 추천하는 이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필기노트인데요. 제가 올해는 작심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요. 작년 제 강의를 제가 다시 다 들으면서 조금 빠져 있었던 그런 필기노트라든지 혹은 최신 판례 있죠, 여러분들. 필로에 대해 제가 꼼꼼하게 다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한 작년보다 적어도 한 200개 이상은 좀 추가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등을 기초했을 때 당연히 올해 최신 기본 강의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기본 강의가 학원 일정에서 1월 중순인가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고 1월 중순에 이제 시작하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저는 1월 중순까지 뭐 하고 있을까요? 간단해요. 인문특강 들으시고 인문특강 다 듣고 난 다음에도 시간 남는 분들께서는요.
물리 아니면 화학 중에 한 개 미리 공부를 시작해 놓으면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 공부 쭉 하시다가 민법 기본 강의 개강하게 되면 다시 그때부터 차분하게 수업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1.5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요건 특강인데요. 별표 2개. 그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민법 강의가 끝나면 기본 강의가 이제 특상디하고 자연과학 공부를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중급 강의가 7월 중순 무렵인가? 제가 날짜를 잘 기억 못 하는데 7월 중순 무렵에 아마 개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본 강의가 끝나고 7월 중순까지 이제 민법이란 과목이 휘발성이 매우 강하잖아요. 휘발성이 강하니까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휘발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생님 특허법 공부하면서 자연과학 공부하면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민법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매우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시간 반씩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기본서, 밑줄 같은 거 있는 건데 첫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이제 보조 도구 없이 혼자서 밑줄 친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오전 중에 특허법 강의 듣고 오후에 복습하고 저녁에 자연과학 한 과목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진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안 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하다 보면 영 좀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다시 또 뒤집고 다시 또 B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일주일 공부하다가 또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되면 또 C라고 하는 방법 바꿔가지고 결국은 민법 총칙 앞부분만 계속 보다가 이제 소중한 3개월 넘는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제가 듣고 봤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중급 강의가 하기 이전에 재수강생분들께서 별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민법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도 휘발성을 방지하고 또 민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 해서 만든 게 1.5단계 요건 특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민법에 있는 중요한 요건을 제가 이제 쫙 정리를 하고 요건별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책에 자료에 제가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가령 여러분들 민법제 109조에 있는 착오 취소의 경우는 요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었죠. 기억해 주시고 요건 1번에서는 X가 쟁점이었고 요건 2번은 Y가 쟁점이었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제가 패드 가지고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책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이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책 펼쳐놓고 그 요건 특강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구나 라고 리마인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요건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건 특강을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중급 강의 이전까지 민법 감을 유지하시면서 다시 이제 2단계 중급 강의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중급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많은데요. 자, 먼저 기본 강의의 경우는 진도 순서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수강생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지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워낙 민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부분에 있는 채권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데 채권법 할 때는 이미 이제 의지가 많이 꺾였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못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채권법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중급 강의의 경우는요. 첫 번째 순서, 강의 진도 순서가 채권법 거꾸로 채권법을 먼저 하고 물권법을 먼저 그 다음에 하고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 이렇게 여러분들 진도가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채권법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채권법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의지를 빡 불태워가지고 열심히 들어두시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여러분들 보완이 됩니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중급 강의에 대해서 수강할 때 기본 강의 때 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전부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대신에 순서에 대해서 바꿔서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법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꼭 이 2단계에 있는 중급 강의 수강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연결이라고 얘기할게요. 연결. 자, 기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민법 공부를 처음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각 섹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엮어가지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해드리면 오히려 민법 틀을 잡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급 강의로 오게 되면요. 일단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까먹고 해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저 뒤에 걸 땡겨가지고 여러분들 사례 문제가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민법에 대한 기억이 엄청 더 올라가게 되고 이른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리면 하나의 지식이 돼 버리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들 중급 강의의 경우는요. 목표가 간결하고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할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판례가 왜 이렇고 이 조문이 왜 이렇고 이런 여러분들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연 설명 같은 경우를 빼버리고 시험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직결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고 네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7월달, 8월달에 여름이고 덥고 할 때 혼자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민법을 해독한다? 거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서 이른바 해독에 강제하라고 하는데 그냥 중급 강의에 그냥 여러분들의 민법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7, 8월 달 덥고 할 때에 민법 공부를 어떻게 혼자서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아침에 중급 강의 하나 클릭해놓고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서 또 반복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섯 번째 여러분들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반복.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제가 만약에 기본 강의 때 쓰는 교재하고 중급 강의 때 여러분들 사용하는 교재가 다른 교재라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확 늘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 강의 할 때 사용했던 민법 공방이랑 필로 똑같이 한 번 더 해드리거든요. 해서 기본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중급 강의 때 똑같은 필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빠르게 쫙 들어버리면요. 아마 필로에 있는 내용 중에 60, 70% 이상은 이제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머지 챙겨버리면요. 민법은 크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하는데 이때 이제 민공연이라고 하는데요. 변리사 수험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교재입니다. 나중에 책 출간되면요. 교보문고 있죠, 여러분들 가서 한번 민법으로 검색해 보시면요. 변리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민법 모든 책 중에서 판매량 1등 찍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끝났고 다들 보는 책이니까 요거 보시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월 달쯤 가가지고 마무리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새로운 교재 이런 게 아니고요. 민고년 내용 중에서 어려워하시는 내용, 어려운 내용, 그 다음에 비교가 필요한 것들, 혹은 자주 이제 헷갈리는 내용들 또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싹 정리해가지고 빠르게 한 번 더 체크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뒤에 해독 계속 하시면서 시험장 가시게 되면요. 민법 때문에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떨어진 일은 없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또 각
강의를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번 강의는 이런 취지니까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리니까요. 그거 들으시면서 이번 강의 때는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결국 학원과 강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그 강사의 과목만큼은 수험생분들께서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그냥 쭉 따라오기만 해도 완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돈 받고 강의하는 강사의 제1의 여러분들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만큼은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그냥 쭈루룩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년 동안 이루어질 커리에 대해서 얼핏 다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많은 게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민법 개정 여부에 대한 고민이고요. 민법 개정되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럼 책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민법 공부를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등등등이 많은데 여러분들, 자, 빠르게 볼게요. 2004년도 6월 15일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법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신문 기사였습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06년도 시행 예정 해가지고 46년만큼 전면 손질되는, 제가 그 당시에 사법시험 공부하고 있었을 때 요거 딱 보고 여러분들 충격받은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죠? 근데 결국은 개정 안 됐습니다. 수험생일 때 한번 저를 빡치게 한 기사였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2015년도 8월 25일 기사입니다. 어려운 한자부터 전부 다 바꾼다 해가지고요. 민법에 대해서 싹 또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해서 통정이란 말을 거짓말로 바꾸고 궁박이라고 하는 것을 공궁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민소법처럼 민법도 한자를 전부 다 순항으로 바꾼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이때는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책을 못 냈어요. 그렇죠? 책을 못 내가지고 한 2달인가 딜레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은 또 그냥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해서 이제 2024년도 작년 9월 9일 기사인데요. 한갑 넓은 민법 개정안 척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연내니까 이제 2024년도 연내에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해서 실제로 2025년도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없던 일이 됐고, 여러분들. 최근 기사에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법사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 여러분들도 통과해야 되거든요. 해서 이게 통과될지, 개정될지, 개정된다면 언제 통과가 될지, 그 통과가 됐을 때 여러분들, 통과돼도 바로 여러분들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6년 2월 시험 기본 강의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 개강 직전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요 기사를 보고 민법 공부를 조금 미뤘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결국 되게 올해 조금 피해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빨리 시작한 만큼 1월 달부터 그냥 민법 공부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요 기사를 보고 바뀔 것 같다는 생각하에 민법 책도 더 바꿔야 되니까 그런 생각에 기초해가지고 민법 공부를 4월, 5월까지 늦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좀 많이 피해를 보셨죠, 여러분들. 따라서 올해 이 기사를 보고 제발 여러분들 나는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민법 공부를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즉 최악의 상황이다. 본회의 통과하고 1년 뒤에 바로 시행하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도 걱정할 필요 없고 바로 민법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첫째, 여러분들. 이거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음이 자명해요.
첫 번째가 종래 판례 법리를 조문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신설돼도 그냥 원래 있었던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신설돼 조문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기본서에 살짝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 다르게 뭐 공부할 게 전혀 없는 개정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종래 판례 법리를 병영해가지고 다 새롭게 신설하는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신설된 조문에 대해서 아직은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설된 조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지금 현재 민법 공방책에 있는 판례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 오히려 복잡한 것들을 감사하게도 단순화시키는 조문입니다. 해서 이율 같은 것도 그냥 바뀌게 되고, 특히 그 민법에 가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담보 책임이 있죠, 여러분들. 이걸 조문을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화시킬 때도 새로운 권리 같은 걸 추가한 거에 불과하지, 원래 여러분들 존재했던 판례에 대해서 폐기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판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쉬운 글, 바른 글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른바 한자어에 대해서 통정이라고 하는 말을 거짓말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는 개정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걸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틀리게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현재는 뭐 거짓말인데 통정으로 해서 틀린 지문 출제한다. 그렇게는 출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판례 문구로 여러분들 그대로 복사해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판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법에 대해서 사용했던 용어 있죠, 여러분들.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틀린 지문, 옳은 지문 바꾸고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좋은 게 민법에 있을 필요 없는 짱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여러분들 이 조문은 사실은 민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둘 조문인데 민법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도 삭제가 되고 민지법으로서 옮겨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 민법 개정안 전체 여러분들 한 300개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통과되는 건 몇 개 없고요. 이제 전부 여러분들 다 분석했고 다 자료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하고 제가 올해 기본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요했던 개정 내용 같은 경우는요, 미리 간단하게 수업 시간 때 언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듣고 계시면 됩니다. 해서 최악의 경우 통과가 되고 뭐 해가지고 뭐 내년 2027년도 2월 시험에 이번에 개정되는 민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냥 프린터 여러분들 몇 장 정도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당연히 제 기본 강의 올해 거 수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개정법 특강 제가 전부 다 무료로서 수강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생은요, 가뜩이나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해야 될 몫까지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1월 달부터 민법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민법 제1조, 2조부터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는요, 천재성보다는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 과목은 아무리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와도 그분이 이제 한국어를 마스터했다는 전제하에서도 그분이 민법을 한 번, 두 번 읽고 다 소화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보다는 엉덩이 무거움, 그러니까 오래 누가 앉아서 책을 열심히 보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무조건 뭐 하루에 11시간씩 공부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요 체계적인 공부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특히 기본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하면 안 될 행동 혹은 해야 될 행동들 제가 충분히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다 민법을 통해서 법과목 공부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 때 하는 가이드 같은 거 잘 들으시면서 다른 법과목, 뭐 특상디, 민소 등에 적용해서 공부하시게 되면요. 어렵지만서도 조금은 수월하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법과목 공부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하고 저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시공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조금의 홍보인데 이제 어떤 거냐면 특히 제가 이제 그 1월 달부터 3월 이내에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내가 좀 빨리 시작했다. 보통 3월 달 초에 이제 민법 강의를 많이 듣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긴 아무튼 좀 내가 빨리 했다라는 생각해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조금 뭐 1, 2, 3월 달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요.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날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여성 전용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전용 기숙 공간 해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만 지금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또 제가 모집할 수도 없는 게 소수 정예거든요. 지금 뭐 남아있는 자리가 한 2명 정도, 2인 정도, 3인 정도 자리가 지금 있는데 1월 달부터 특히나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오전에 민법 강의를 수강하고 오후에 이제 민법 강의 들었던 내용 복습하시고 운동 조금 하시고요. 뛰고 저녁 시간대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과학 중에 물리나 화학 한 과목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1월, 2월, 3월을 열심히 보낸 분들은 여유 있게 보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될 거고요. 또 1월부터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1, 2, 3월 달까지 공부하신 분들께서는요. 충분히 이제 민소법도 미리 땡겨서 공부해가지고 동차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여성 수험생분들만 가능하고 남성분들은 제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선생님 2호점 언제 물어보시는데 그 남성 정용 2호점은 제가 지금 부상만 하고 있지 아직 건축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금 죄송하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1, 2, 3월 달에 빡세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카페 오시면 시공간 안내돼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인데 1월, 2월, 3월 달부터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하면서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늘어지는 분들 또 있고요. 또는 이 법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법 공부는 여러분들 자연과학과 조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도 배워야 되고 또 앞뒤를 연결하는 링크, 연결 방식도 좀 공부할 게 있고 또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스킬들을 여러분들 배울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이 법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 2, 3월 달에 시공간에 입소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매주 코칭을 받으시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법과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어떻게 수험 법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카페 가셔가지고 글 확인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OT 강의 마무리하고요. 혹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 카페 알죠,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상담 게시판 있고 익명 게시판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편안하게 남겨주시고 혹시 좀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글로는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절대 전화번호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팔고 하지 않으니까요. 전화번호하고 성함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통화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저를 열심히 이용해가지고
2027년도 2월 달에 있을 민법 시험에서 아주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1차 시험 딱 붙고 바로 2차 공부할 수 있게끔 저를 1년 동안 열심히 애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T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인문특강 기본 강의 등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